네, 반갑습니다. 김 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질문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트레이드 마키아에 검색을 하면 라이브 데스가 나오는 것이 있고 보호하려는 국가를 선택하라며 결제 선택을 하라는 문구가 나와 확인을 못합니다. 돈을 요구하는 건 어떨 때 나오는 건가요? 네, 그럼 사이트에 들어가서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트레이드 마켓에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에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없을 것 같은 김 회장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지금 하신 질문자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네, The 김 회장 trademark may be available. 네, 이 말은 즉 아무도 김 회장이란 단어에 대해서 저작권이나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제가 따로 등록을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미국, 캐나다, EU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미국은 400불, 캐나다는 600불, EU는 650불 정도입니다. 네, 혹시 간절하게 필요하신다면 여기에 돈을 지불해서 네, 상표 등록이나 저작권 등록을 따로 하셔도 괜찮겠지요. 그런데 혹시 자신이 돈에 여유가 있고 이 상표나 이 저작권에 대해서는 꼭 등록을 하고 싶다. 네, 그런 분들은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등록은 해보지 않아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질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네, 디자인을 많이 올리고 있으나 수익이 과연 날까 걱정도 됩니다. 수익이 나더라도 만족할 수준인지 약 몇 개 정도를 올리면서 수익이 나셨는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전 질문 답변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무도 모릅니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네요. 진짜 좋은 디자인, 진짜 좋은 시장에 들어가서 하나의 디자인으로도 많은 분들이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디자인을 올리고 상품이 판매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 지금 러닝메이트 단톡방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은 6,000개를 올리셨습니다. 2년 동안. 그러면 하루에 보통 10개 정도 올리셨다고 보면 되겠죠? 6,000개요. 600개가 아니라 6,000개.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을 살펴봤는데 보통은 레드버블에는 몇천 개를 등록하셨습니다. 물론 애쉬나 아마존, 티퍼블릭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겠지만 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많은 분들이 말하시길 몇천 개를 등록해야 이제 좀 괜찮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것 또한 아무런 디자인이나 올리면 안 되겠죠. 이 시장이 내가 들어갈 만한지 아니면 이 시장은 크지만 디자인이 괜찮은 게 없다. 내가 지금 올라온 디자인은 다 없애버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충분히 뛰어드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죄송스럽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100개 정도 등록했을 때였나? 첫 판매가 발생한 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계속해서 많은 디자인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캔바에서 5000x5000 픽셀 사이즈로 이미지 저장 알려주신 사이트에서 배경 제거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사이트에서 5000x5000 픽셀 사이즈로 바꾸면 화질이 깔끔하지 않고 약간 흐려 보입니다. 적당한 크기 조정 없을까요? 이 질문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도 사실 몰랐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티셔츠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서는 4000x4000 픽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이트에 대해서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트는 루나픽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배경을 화질 변경 없이 바로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셔서
여기 Edit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가장 밑에 있는 Transparent Background를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파일 선택이 보이시죠? 여기에 자신이 배경을 지우기를 원하는 파일을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일 선택 누르시고 저는 간단하게 캔바에서 저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4000 x 4000 픽셀이죠. 이것 또한 일단 이거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디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이 투명하게 만들고 싶은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흰색 부분이기 때문에 흰색을 눌러주겠습니다. 일단 디폴트 값은 8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 구멍 부분은 아직 흰 색깔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S 부분도. 그래도 하지만 이 루나픽 사이트를 이용하면 거의 95% 정도는 충분하게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적용을 하고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지를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이번에는 글자만 있는 이미지를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흰색 부분을 없애주기 위해서 흰색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트랜스페런트를 먼저 눌러주세요. 이건 10으로 되어 있네.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 부분이 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알려드린 픽슬러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거기서 마술봉2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상당히 귀찮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의 99% 완벽하게 배경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어플 이름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픽셀랩입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이 픽셀랩은 아이폰에서는 지금 현재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 폰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아이폰 유저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운 영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유저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르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픽셀랩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 상단에 삭제 버튼이 있죠. 이것을 눌러주세요. 이것은 이 텍스트에 대한 것이기에 우리는 현재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현재 지금은 투명한 배경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이 배경을 먼저 바꿔줄 것입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네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투명한 배경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조절을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미지 사이즈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0 x 4000으로 정하겠습니다. 다 되었다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자신의 이미지를 가져와야겠지요. 여기 상단에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여기 두 번째에 보이는 From 갤러리에서 저장되어 있던 이미지를 가져와 주면 됩니다. 갤러리 혹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두셨으면 여기서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갤러리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갤러리로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미리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일단 먼저 피싱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와 줬으면 여기 아래에 보이는 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일단 사이즈 크기 조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조절 버튼을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로 두고 그 다음 여기 있는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쭉 당기면 여기 Erase Color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것을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를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는 여기 G 사이에 구멍이 흰 색깔이 있었는데 현재는 모두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다시 체크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었지요. 그런 다음 이것을 다시 저장해 주어야겠는데요. 제 경우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저장을 하면 검정색 화면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공유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래 쉐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도 공유를 해도 배경화면이 까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두 번째에 보이는 이 구름 아이콘을 이용하는데요. 이 어플의 이름은 듀박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000기가 요즘 하드디스크 아직도 많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뒤로는 하드디스크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온라인으로 파일을 저장해두는 하드디스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은 1000기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사이트 중에서는 가장 넉넉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로 저장한 다음에 다시 컴퓨터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POD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경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마지막 질문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같은 분이 올리신 건가 아니면 우연하게도 다른 분께서 같은 것이 궁금한 건가 해서 잘 모르겠지만 완전히 같은 질문이라 두 번째 질문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틈틈이 잘 보고 있습니다. 차근차근하고 중요한 팁들도 꼭꼭 집어주시는 회장님의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애쉬에 디지털 파일 올릴 때요. 리스팅 마무리 단계에 있는 파일 5개 올리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회장님 강의 중에 5000 픽셀로 캔바에 입력하시는 거 봤는데 그 사이즈는 티셔츠라서 크게 5000 픽셀을 잡으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바로 수정을 했지요. 4000 픽셀로. 첫 리스팅 하는 건데 파일 사이즈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만약 고객이 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액자를 만들려고 할 때 여기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뽑을 텐데 저는 몇 픽셀로 작업을 해서 올려야 하나요? 그리고 CMYK, RGB 차이, 그리고 리스팅 단계에서. 그러면 하나씩 답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분의 질문을 듣고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조금 시야가 많이 바뀌었다고 할까요? 저는 계속해서 티셔츠만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꼭 그럴 필요는 없더라고요. 제가 지난번 질문 답변 시간에서도 같이 애쉬 사이트를 봤는데, 거기에 보시면 티셔츠가 아니라 디지털 상품을 파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참에 어차피 티셔츠를 만들 때는 디지털 파일도 필요하니까 디지털 파일만 따로 판매하는 상점을 만들고 티셔츠를 따로 판매하는 상점을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보통 디지털 파일을 올리시는 분들은 사이즈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이 질문자분께서 파일을 올리시면 사용자가 직접 임의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디지털 파일을 판매해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는 많은 분들이 그냥 파일만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이즈는 알려드리면 보통 인치로 하실 때는 8인치, 가로 8인치, 세로 10인치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픽셀로 하실 때는 2400 픽셀, 가로는 2400 픽셀, 세로는 3000 픽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통은 JPG 파일, PNG 파일, SVG 파일 이렇게 3개를 올리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파일을 만드시고 그 3가지로만 해서 등록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YK와 RGB의 차이, 이것 또한 CMYK 보통 프린트를 하실 때 이것 2개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CMYK와 RGB. 이것은 각각 단어의 앞머리를 따서 만든 약자인데요. CMYK는 시안, 마젠타, 옐로우, 그리고 K는 블랙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색상을 줄여서 말하는 것이고, RGB는 레드, 그린, 블루 이렇게 3가지 색상을 줄여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차이는, 이 앞에 것은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잉크 프린터를 이용해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이용해 보신 분이라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프린트가 될 때 이 4가지 색상의 잉크를 적절하게 조합해서 프린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여기 앞에 영어인 CMYK입니다. 그러면 이 2번째는 언제 사용되냐고요? 혹시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빛의 삼원색, 빨강, 초록, 파랑. 맞나요? 그래서 이것이 사용될 때는 보통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빛 혹은 텔레비전 픽셀 등을 이용할 때 이 3가지가 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컴퓨터 화면으로 볼 때는 RGB가 이용되는 것이고 직접 프린터가 될 때에는 CMYK가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프린트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디지털 제품이 아닌 실물 제품인 CMYK를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잘 되었으려나 모르겠네요. 이거는 아마도 제가 사이즈는 하나만 올리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같은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2번째 거를 안 드렸네요. 설정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하나요? 아님 그리고 난 뒤 저장하기 전에 설정을 하면 되나요? 이것의 차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진 않지만 아무래도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이 너무 많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지금 이 질문자분께서 너무 좋은 내용을 질문해 주셨기에 굉장히 기쁘거든요. 어떻게 자신이 한 것을 노력한 흔적이 보이고 그래도 안 돼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질문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것을 질문해 주실 때는 전혀 미안해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을 다시 반복해서 질문해 주시면 조금 제가 귀찮긴 하겠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도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질문을 해주셔서 저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PNG, JPG, SVG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린다고 했는데요. 그것 또한 또 다른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의 이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Conversio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파일을 넣으실 때는 PNG 파일을 넣으시면 되는데요. 미리 다운로드 받은 것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이 올라갔고 여기를 눌러서 여기 SVG 보이시죠? 이것을 누른 다음에 여기 보이는 변환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빠른 시간에 파일이 변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다면 여기를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운로드 받은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당히 이미지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이 사이즈는 4000 x 4000 픽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디지털 파일을 올릴 때는 2400 픽셀 x 3000 픽셀로 만드는 것을 권장드렸지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더 작은 사이즈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일을 올리면 다른 분들께서 필요한 분들께서 이것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제가 다른 가게를 만들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제대로 답변을 드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 질문자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도 여전히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제 오픈 채팅방으로 따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1대1로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으로 이번 질문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질문 답변에는 제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르시는 것이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질문을 확인하고 아는 것은 제가 빨리 답변해 드리고 모르는 것은 공부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트레이드 마키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배경 화면을 없애는 눕기를 쉽게 딸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렸고 그리고 S에 디지털 파일을 올릴 때 파일 사이즈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